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젠가요? 11월 29일이죠. 맞죠?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타이틀은 거창하게 주거복지 로드맵, 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뭐 뉴스 상으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을 단편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를 집어내기란 어렵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실 때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공부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해석해보는 것. 그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원문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볼까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거라서 당연히 국토부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정책 원문을 못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국토부 버벅거리네요. 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보도자료, 참고 해명 뭐 필요 없고 보도자료에 가면 있어야 돼요. 보도자료에. 지금 벌써 30일자로 다 덮어버렸는데 최근 거 보면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제 11월 29일자로 조회수도 많네요.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실제 원문은 첨부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쭉 내려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면 저는 이제 집사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올려둡니다. 이제 핵심되는 이제 처음 문서들 실제 두 개만 보시면 되거든요. 보도자료 요약해 놓은 거하고 풀 원문. 음, 오늘은 저랑 같이 풀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뜰 거예요. 자, 쭉 올려보죠. 제목이 일단 멋지네요. 희망을 잇다. 삶을 잇다. 주거 복지 로드맵. 주거라는 것 자체를 복지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중산계층, 좀 서민계층 그 중간 역할을 주거 복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 빅픽처를 이제 적었을 것이고요.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항상 그래 왔듯이 도대체 이 정책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할 때 기본적인 방향들 그걸 하게 될 때 주요하게 진행할 것들 그것을 하려면 좀 뭔가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법 제도 정비부터 시작해서 뭐 재원 확보까지 향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보통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핵심되는 골자 내용은 당연히 서론 본론, 이 본론은 결국 이 주요 과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 임대시장 투명성, 안정성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별도로 다음 달에 보충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같이 탁 들어와줘야 이게 탁 한 덩어리가 완성되는 건데 3번은 일단 별도고 지금은 1, 2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만 보고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투명성 강화하고 안정성 강화해서 이제 임대 사업자들을 위한 다주택자를 위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3번하고 1, 2번은 성격이 사실은 많이 틀려요. 1, 2번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공급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임대 또는
공공 공급, 공공 임대 또는 공공 분양 이 두 가지 컨셉으로 해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들이 핵심이죠. 지난주 제가 얘기했듯이 공급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828 대책,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 그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대출이 핵심이었어요. 대출. 너무 위험하다. 이 국가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이 한 70% 이상이었고요. 30%는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경고하는 규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특별한 내용들이 뭐 나오지 않았었고, 뭐 11월 달 나왔던 것들도 사실은 다 대출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냐? 처음에는 이제 대출 부분은 특정인을 어떤 지목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국가적으로 대출이 너무 이제 과다해져서 우리 GDP 대비 대출 수준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이제 안전 단계로 이제 가져가려고 한 것이에요. 그거는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것은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또는 부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한 것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급등하는 것들을 조금 일단 당장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금액들이 서울에 급등하는 분위기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죠. 주춤해지면서 그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미션은 뭐냐면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규제만 가지고는 절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가 없잖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급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보완 내용들이 이제 어제 다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 타겟은 당연히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조금 수준이 조금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표심을 이제 확실하게 얻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한 축에는 또 다주택자가 결국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 50%인데 이 50%의 표를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달래는 내용까지 해서 이제 전 국민의 표를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쭉 본격적인 내용들을 보시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거나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단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 레포트 수준으로 지금 정리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가 또 어색한 분들은 되게 어렵다. 뭔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란 이야기야. 뭐 그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TV 방송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은 전문가가 나오지만 그냥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에 그냥 이렇게 토크하는 형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토크를 많이 주거나 받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나 매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물론 여기 아까 보면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국토부 아까 자료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으로 한 장의 포스트 형태로 해서 딱 직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안내해주는 이미지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저는 중간에 뭔가 좀 더 필요하지 싶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최소 2번 이상 보셔야 될 거예요. 2번 이상 보셔야 되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끄집어 올린 다음에 도대체 이 내용들에 대한 핵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도 도출을 해내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수도권 전망할 때 사실 내용을 다 넣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그 내용 넣은 내용 중에서도 정책 관련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이 내용들은. 근데 지금 주거복지에 대해서만은 제가 한번 유튜브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쭉 내용 다 읽어봤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여기 세 번째 또 비어있는 거 보이죠? 임대시장의 투명성 안정화 비어 있고요. 1, 2번이 꽉 차 있어요. 1, 2번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를 잘 보세요. 1, 1-1, 1-2, 1-3은 대상층이 달라요. 대상층이. 여기 보면 뭐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이 말이 타겟하는 타겟층,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목차를 좀 쪼개놨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에다가 박스를 해놓고 구분 잘 놔뒀어요. 그래서 요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를 봐야지만 뒤에 본문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장표를 딱 출력해 놓고 요거 보면서 본문들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확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분양형 또는 임대형, 택지 확보, 뭐 그 외에 울랄라 울랄라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쭉쭉쭉쭉 가보면 이제 나오죠. 1-1. 아, 이게 지금 저기에서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큰 맥락을 딱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큰 집이 아니라 거의 1인이 살던, 예를 들면 뭐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고 있던 그 대상 또는 뭐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제공을 국가가 거의 안 했었죠. 거의 안 했었고, 다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이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해뒀고, 국가가 했던 사람들은, 지원했던 사람들은 최저소득이나 아니면 조금 장애우분들이나 좀 노인분들이나 좀 약간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했었지. 근데 그 사람의 숫자는 사실 좀 적거든요. 우리 전체 인구 베이스로 봤을 때 그분들은 진짜 10%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키트를 좀 마련해 줘야 될 것이고, 물론 그게 좀 전반적으로 상생이 가능해야 될 것이에요. 맞춤형으로 해서 뭐 하겠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하겠다, 뭐 내용이 많아요. 구구절절히 저는 이걸 여러 번 봤는데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쭉쭉쭉 하겠다. 넘어갈게요. 신혼부부 위해서 뭐 하겠다. 신혼부부는 이제 두 명이 살거나 이제 자녀까지 생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뭐 20만 호 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 다 확대하고 쭉쭉쭉쭉 희망, 신혼 희망타운 이런 것들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고요. 어디 어디 지금 이렇게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지도도 좀 있고요. 지도에는 신축, 신규로 지금 지정할 곳과 이미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들 표기해둔 이미지고요. 비수도권에 이렇게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이고요. 신혼부부 끝나고 나면 이제 고령 가구를 위한 주거,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사실은. 계층별로 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2번이 나와줘야 돼요. 2번은 이제 그냥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층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것들을 그냥 공급의 개념으로
싹 끄집어내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많은 볼륨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어디에다가, 지금 지역별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층별 개념이 아니라 공공임대냐 아니면 뉴스테이 같은 공공지원이냐 아니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이냐, 그러니까 이걸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임대냐 지원이냐 분양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공급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계층별로까지 쪼개보면 이게 또 복잡해질 거예요. 표가 복잡해지겠죠. 계층 내에서도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지원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고 지금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크게 공급을 어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위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년 17만 호를 이제 꾸준하게 5년 동안, 여기 보면 13만 호, 5 곱하면 65만 호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쭉쭉쭉쭉 가서 공공지원을 이제 4만 호, 연 4만 호, 5년 동안 20만 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가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분양하는 형태. 어,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연 3만 호, 그러니까 1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임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지원하는 형태, 세 번째가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조금 지정하거나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충 설명을 해둔 거예요. 쭉 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 정비하고 뒷단에서 자기들이 뭘 할 거냐라는 것인데, 일단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이미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것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되어야 될 것들인데, 좀 어려움이 약간 예상되는 것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이고, 쭉 해서 이제 본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면 항상 Q&A 같은 것도 있어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Q&A 보면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답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도대체 수혜 대상은 누구냐? 얼만큼 이렇게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신혼부부는 어떠냐? 고령 가구는 어떠냐? 계층별로 지금 질문이 막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 요약해 놓은 게 짧게 이제 몇 장으로 돼 있는 건데, 사실 요약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읽고 저의 관점으로 정리정돈을 해봤어요. 정리를 일단 해보니까 어떻게 그림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부에서는 5년 동안 100만 호를 공급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100만 호를 좀 쪼개보면 공공임대가 65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지원주택이 20만 호,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15만 호 해서 토탈 합치면 10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는 거니까 1년에 평균, 연평균 거의 20만 호를 뭐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야, 100만 호면 어느 정도지? 막 상상이 안 가죠. 보통 이제 조그만 시들 있죠. 한 3, 4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 한 5천에서 7천만 세대가 공급이 되면 한 1만 세대를 딱 공급하면 그 지역은 수요 공급이 꼬이면서 출렁거립니다. 미분양도 좀 발생하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이 소화되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도시에 1만이라는 정도의 공급이 일어나면 진짜 휘청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이긴 한데 100만 호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한 해 우리가 민간 분양 다 포함해서 50만에서 70만 까지도 공급이 됐었어요. 수도권만 놓고 보면 대략 한 20만에서 30만 그 사이로 한 10년 동안 공급이 되었어요.
매년, 매년, 매년 한 20만에서 30만.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공급된다고 보면 그 숫자가 거의 20만 됐다고 가정해 보면 100만이 되는 거고 30만이었으면 15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100만 호는 마치 수도권에 되었던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민간 분양의 토탈 그 숫자만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정도의 숫자인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수도권에 매년 평균이 20에서 30만이었으니까 그것만큼을 공공 형태로 전국에다가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 100만이 수도권에 다 가는 건 아니고 한 60% 정도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이 아닌 한 60만 호 정도면 민간에서 공급되었던 것들 숫자의 뭐 한 대략 60% 정도가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진 게 뭐냐면 일단 신혼 희망 타운을 지금 조속히 개발하고 공급을 해야 되고요.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지금 개발해야 되고요. 또 도심 내에 있는 노후 공공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다 국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땅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노후화된 뭐 구청일 수도 있고요. 구청 규모가 아닌 더 작은 시설들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는 쪽으로 그것들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허상이 많아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허수도 많아요. 그것들을 제가 조목조목 한번 잡아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다 팩트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씩 뜯어보죠. 공공임대가 65만, 5년 동안 65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죠. 이게 다 임대예요, 임대.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포지션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공공임대에 대한 제공을 문재인 정권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뭐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이르기까지 계속 해왔어요. 지금 65만을 한다는 말은 매년 연평균 지금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5년 이 정권 내에 5년 곱하면 6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연평균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7만씩 했었고요. 이명박 정권 때도 9만씩 했었고 박근혜 때도 11만씩 했었어요. 없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것들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여기서 5 곱하면 55만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만을 연 더 하겠다라는 거죠. 더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더 많아지는 숫자의 수가 최대 2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목표 숫자만큼 딱 되었을 때 그게 2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목표만큼 안 되면 뭐 1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이 13만이라는 이 숫자를 쪼개보면 어떻게 공급되느냐. 건설형이 7만이고요. 사서 산 다음에 임대를 주는 게 2.6만이고요. 빌려서 다시 임대를 주는 게 3.4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요. 매입을 하든 임차를 하든 이 두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막 사요. 사들여서 임대를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미 임대가 되던 뭐 빌라나 다가구나 있던 집들이라는 거예요.
새로 집이 막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공급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이미 거기서도 다 월세를 주고 있던 집들이고 그것을 사가지고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한다는 것뿐이거든요. 달라지는 게 사실 없어요. 달라지는 건 뭐다? 건설형. 그러니까 없던 집이 막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3만에서 쪼개보면 7만이라는 것이고요. 이 7만을 또 쪼개보면 이 어디다가 건설을 할 것이냐라는 컨셉인데 공공택지가 절대적이에요. 지금 보면 공공택지가 이 7만을 5년 동안 35만인데 이 35만의 거의 대다수가 이게 지금 몇 프로쯤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90% 가까이 되는데 공공택지에다가 31.5만 그리고 구도심에다가 3.5만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택지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공공택지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공공택지를 많이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인가? 보면 컨셉이 딱 나와 있어요. 공공택지들은 지금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봐왔던 지역들은 뭐 세곡지구, 내곡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또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뭐 향동지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곳들이 공공택지지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공공주택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중이 어, 이제 최대 15%까지였는데 지금은 2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최대는 그렇지만 최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숫자는 이게 한 3% 정도 의하면 5%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긴 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남 고등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지역에 일반 민간으로 분양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다산 신도시를 보죠. 다산 신도시만 보더라도 초반에 뭐 롯데와 같은 아파트들은 이제 공공 분양을 했어요. 공공 분양. 그게 공공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닌 분양받을 수 없는 임대 형태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도 있고 위례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곳들 다 있는데 그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비율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는 원래는 그냥 공공 분양 형태로 돼야 될 것들이 분양이 아닌 임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임대 형태로. 그러니까 공급되는 물량은 사실은 그놈이 그놈인데 공공돼야 될 물량 숫자를 빼서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서 공공임대가 많아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35만을 쪼개보면 그 중에 영구, 국민, 정말 최소득, 최저소득을 위한 분들을 위한 주택, 그리고 일부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것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중에 한 10년 정도 거주하고 나면 분양 전환되는 것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임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임대가 절대적인데 과거보다 더 영구 국민 행복주택 어, 굉장히 길게 분양 전환되지 않는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분양하는 것들의 비중을 줄여서 임대 형태로 늘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65만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연간 한 2만 세대를 늘린다고 했지만 그 2만 세대의 이것들을 추적해 보면 사실 2만인데 원래 그냥 공공 분양을 해야 될 건데 요걸 빼가지고 공공 임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사실 한 실제 추가로 신생으로 건설돼서 주택이 더 추가되는 것은 한 1만 정도 1년에 1만 뭐 한 5년 정도 하면 한 5만 정도가 더 공급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5가 막 더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원주택이에요. 지원주택이 도대체 뭐냐? 뭘 지원해주지? 이거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전에 뉴스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뉴스테이. 뉴스테이가 뭐냐? 똑같은 그냥 아파트인데 살 수는 없고 그냥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공하는 주체자가 누구냐?
보통 민간 기업이 했단 말이죠. 민간 기업이.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기업이 똑같이 건설까지 해서 월세 주는 거예요. 원래 개인이 분양받아서 월세 줘야 될 것들을 그냥 기업이 자기들이 월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월세까지 받는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 준 것이고, 다만 과거에 이제 8년 동안 이제 임대를 해야 되고 또 5%까지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한선을 그어놨는데, 그 임대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초기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억에 80만 원, 33평짜리를. 이게 무슨 공공 성격이냐. 이거는 완전히 대기업들이 자기들 용적률 혜택 다 보고 그냥 월세 수익률 다 가져가면서 8년 뒤에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뉴스테이는 완벽하게 건설사들을 위한, 대기업들을 위한 특혜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해서 무엇을 넣었냐면 초기 임대료를 딱 초반에 엄청 낮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입주 자격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금 힘든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합쳐서 내놓은 뉴스테이를 지금 이제 그냥 공공지원주택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뉴스테이라는 단어는 거의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낸 단어라서. 어쨌든, 기업이 월세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신규로 20만 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민간으로 했던 게 3.3만,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했던 게 0.2, 집주인이 임대했던 게 0.5, 이 숫자는 얼마 안 되죠.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민간 임대형으로 했던 뉴스테이가 사실은 거의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제 얼마 정도였냐, 그 숫자까지는 제가 이걸 좀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 이게 앞으로 점차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 공공 성격을 가져가면서 진행하게 되면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뉴스테이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분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그것을 이 국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사실 거기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지금 과거에 뉴스테이 사업장 진행할 때 신청을 다 받아요.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요. 근데 그 신청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입지가 워낙 안 좋아서 이게 재개발 진행하고 싶은데 재개발도 안 되고, 뭐 재건축 하고 싶은데 재건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신도시에 들어가는 그 택지인데 너무 입지가 안 좋고 브랜드도 떨어져서 야 이거 그냥 분양했다가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뉴스테이로 해서 혜택 보고 그냥 월세로 해서 그냥 가져가면서 시세 차익까지 보고 나중에 8년 뒤에 안정화되면 그때 살짝 팔고 이제 다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중견기업들, 이제 조금 인기 없는 브랜드, 이제 그런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혜택이 축소되고 지금 규제가 심해져서 수익성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아무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숫자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원문을 읽어보면 이제 만약에 신청이 저조해지면 그 대안으로 공공임대, 매입가 임차형의 물량을 확대해서 그걸 한 17만 호 정도 확보해가지고 어쨌든 이 20만 원을 맞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공임대 매입해서 임차형을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입형 임차형이 있는데 이 녀석을 확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확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늘릴 것이냐 라고 한다면, 매입해서 임대를 주거나 임차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물건이 한계가 있어요. 일반 아파트 입지 좋은 곳에 반포해 가가지고 레미안 같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을 이제 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것들, 하나 진행했을 때 세대수가 되게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나 고시원 원룸 같은 것들은 사실은
청년들한테 거의 대부분 갈 수 있는 주택이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숫자가 확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건 할 거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신규로 공급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기존에 다 지어져 있던 다가구, 입지 처한 좀 허름한 것들, 막 그런 것들 매입해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활 환경은 사실은 썩 좋아지지는 않겠죠, 사실은.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20만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수는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대체되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개인이 이걸 하는 것을 그냥 그걸 사가지고 국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신규로 공급되는 것은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공분야 15를 보죠. 지금 보면 과거 5년 동안 13년에서 17년 그때 1.7만 호 매년 공급을 해왔어요. 5를 곱하면 대략 뭐 8만 뭐 5천 뭐 이 정도 될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20년까지는 차져 있죠. 그게 한 2만 호까지는 계획되어 있어요. 과거 정권 때부터.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이제 2020년 지나서 2021년, 22년, 23년이 되면 그 숫자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5년 동안 15만을 맞추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이냐. 공공분양을. 공공분양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청약해서 그 집을 딱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비중이 좀 적긴 하죠. 다른 것들보다. 자, 이랬을 때 기존에 물론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공공주택 지구 내 공급 비율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단 신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곳들이 있죠. 그런 신규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 공공 분양하는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가 있으면 공공 분양 아파트, 공공 분양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공공 분양하는 아파트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항상 시범단지 비슷하게 입지가 좋은 곳에 먼저 하거든요. 물론 그게 브랜드일 수도 있고 브랜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그 건설은 다 일반 대기업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물론 LH에서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녀석은 로또에 가깝죠. 과거에도 로또였고 뭐 지금도 로또예요. 뭐 마곡지구에 있는 그 뭐죠? 뭐 LH에서 진행했던 뭐 7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지들 뭐 그 외 것들도 다 로또였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 로또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돼야 되죠. 그래서 특히나 자녀가 많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당첨만 되면 그냥 막 이만큼 돈을 그냥 벌어가는 것이거든요. 로또처럼.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원래 일반 분양되어야 될 물건을 공공 분양 물건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도시가 있으면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필지의 수가 뭐 신도시급이라고 하면 한 10개에서 막 20개 이상쯤 돼요. 그럼 그 중에 공공 분양하는 아파트의 수가 15% 미만이었는데 처음부터 땅을 민간 기업한테 이제 팔거나 했을 때 얘는 공공 분양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될 숫자였어요. 단지 그 타이틀이 일반 분양에서 공공 분양으로 바뀐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의 수가 조금 줄어들고 공공 분양의 수가 그냥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합을 합쳐보면 분양되는 그 숫자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5만이 있지만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1만 호 정도는 추가로 더 해야 돼요. 이 대체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1만을 어디다 할 것이냐, 매년 1만을. 그것은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택지에다가 한 3만 호 정도는 요 바꿔치기 하겠다라 하는 것이고, 요건 의미가 없고, 신규 택지에다가 1년에 1만 호씩 해서 한 5만 호, 좀 적게는 한 4만 호 정도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 신규 택지는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림은 이미 아까 지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기존 지구에다가 한 3만 정도 하고 신규 지구에다가 한 4만 정도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신규 지구가 보시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위치가 뭐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의왕의 월암, 군포의 대야미, 남양주의 진접, 구리 갈매, 구미 갈매를 빼고는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좀 더 외곽에 있고 입지가 좀 안 좋고 좀 그러해요. 이곳에다가 이제 공공주택 비중을 좀 높여서 좀 더 빨리 뭐 어떻게 5년 내에 어떻게 착공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수도권의 이 공급 부족 갈증을 얼만큼 해소해 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좀 들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00만 호,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걱정했던 이 100만 호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제 과거 대비 신규로 이제 막 지어져서 건물이 지어져서 공급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뭐 제가 한 4장 정도로 뭐 서머를 좀 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원문 한 2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제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단어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면 재미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했고, 핵심이 되는 내용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많은 숫자냐, 또는 그게 얼만큼 많이 더 늘어난 숫자냐, 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